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송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요즘 입맛이 당긴다, 아니면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입맛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관련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입맛. 다시 말해서 특정 음식을 선호하는 것, 이게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느 성향이든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단맛에 대한 감별력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은 약간 유전적 소인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이후에 접하는 각종 환경적인 요인, 특히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각종 감각기가 발달하는 것은 사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인데요. 모체가 먹는 음식의 종류라던가 향기에 꾸준히 노출이 되는 셈이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도 수많은 이제 새로운 음식에 노출이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또 얼마나 자주 특정 맛을 가진 음식에 노출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되게 비슷한 입맛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환경적으로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것들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몇 번 먹고 나면 또 익숙해지고 우리도 외국에 있는 음식을 처음 접할 때는 조금 거부감이 가지만 낯설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맛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주 경험하고 자주 노출이 되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선호도가 바뀌게 되죠. 네, 어릴 때부터 입맛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처음부터 아주 조심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태어나서 대개는 모유나 분유를 먹게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단맛이 주로 주된 것인데 그런 단일한 맛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개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유식 시기를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때 아주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하고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어지죠. 근데 이제 요 시기에 음식도 종류도 다양해져야 되겠지만 음식의 질감이라던가 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 시기가 끝나고 대개 한 2살이나 3살 정도가 되면 오히려 5, 6개월 정도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음식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제 2, 3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호불호가 강해지면서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거나 새로운 음식은 좀 두려워하거나 하는 게 생기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얘가 이걸 주니까 안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주지 않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채소를 먹지 않더라도 식탁에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채소가 놓여 있으면 아이는 본인이 먹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는 채소가 항상 같이 있고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환을 시켜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생기는 입맛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할 텐데요. 네네. 그런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입맛이 없거나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럴 입맛이 수 좀 있죠.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미각이 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는 입이 쓰다, 아니면 입에서 쇠냄새가 나는 것 같다, 먹었는데 그냥 고무를 씹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대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이제 실제로는 치과적인 문제, 구강 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감기처럼 각종 감염성 질환이 생기면 우리의 미각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임신 같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시기, 그리고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해도 이제 이런 미각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미각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 항생제나 정신질환 치료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감기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도 우리의 미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대장금 거기서 인기가 많았는데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 장금이가
뭘 먹고 난 다음에 잠시 미각을 잃는 것이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 이제 특정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른 성분으로 인해서 그 성질이 아주 강해지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정 향신료라던가 아니면 일부 화학약품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의 미각의 변화에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미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또 후각 문제가 동반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후각은 그러니까 미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축농증이 생겨서 만약에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도 침분비가 감소하고 후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후각이 떨어지면서 미각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맛을 못 느끼면서 맛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는 대개는 신맛이 나거나 하는 것들을 먹으면 이제 침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나요? 양파를 코를 막고 사과라고 속이니까 네, 진짜로 그렇죠. 사과처럼 믿고 네. 마늘을 주고서 아몬드라고 그러니까 진짜 먹더라고요. 이게 네, 후각이랑 그게 미각이랑 향이랑 예. 상당히 많이 후각이랑 관련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미각이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심리적인 것과도 상당히 관련이 예.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그 우울하거나 불안한 심리 상태가 이제 입맛을 떨어지거나 하는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옛날 연구에 보면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제 기분이랑 관련이 있는 물질들의 농도를 높여주면 우리가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 같은 것에 훨씬 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기분의 변화가 맛을 인지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고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할 때는 사실 입맛 밥 먹기 싫다 이러지만 사실 단 음식은 좀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단맛이 나는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줘서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이제 쾌감을 느끼게 해서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에서 보면 혀에 이제 맛을 보는 맛봉우리가 있는데 그 맛봉우리에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 나는 음식이 당기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연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소위 쿡방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보면은 뭐 설탕을 맛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맛을 내면 이제 식당에 있는 손님들은 많이 오겠죠. 그게 맛이 단맛이 나니까. 그렇지만 그걸 집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첨가당을 추가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맛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맵고 짠 그 자극적인 음식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의 입맛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강한 것에 자극이 되면 그걸 낮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순한 맛을 주면은 이게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족 전체가 건강한 음식을 먹게끔 부모들이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는 양념이나 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조림이나 찜 요리 그리고 볶음, 구이 대부분 간장, 설탕, 소금과 같은 재료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찜이나 이런 걸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음식을 할 때 가능하면 그런 그 양념 재료를 조금 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짜고 조금 더 달면 훨씬 더 맛있긴 하지만 건강을 해치고 우리가 미각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싱거운 듯하게. 네, 그래서 단맛을 낼 때도 가능하면 설탕을 넣기보다는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양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식재료를 양념이나 간을 하지 않고 그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채소 같은 경우도 데친 나물보다는 이제 뭐 그냥 구워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요즘에는 뭐 장금이 대장금을 키우는 프로그램인가요? 미각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미국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 사실은 이제 뭐 일종의 선호가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바꾸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음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본인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들이 소금이나 간장에 너무 덮여 있다 보니까 원 재료의 맛을 느끼기가 힘들죠. 근데 강한 양념 대신 약간 낮추더라도 심심한 느낌이 들지만 그 원재료를 계속 씹다 보면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을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미각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아이들한테도 미각 교육의 내용을 보면 가공한 주스를 먹어보고 그냥 과일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한 주스에서 먹는 맛보다 그냥 과일을 먹었을 때 드는 맛은 약간 좀 많이 다른 맛들이 많이 섞여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집에 화분이나 화단에 채소를 키워서 직접 그걸 키워서 따먹게 한다거나 요리를 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채소 같은 그런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이제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시고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미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금이가 되려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네. 아, 네. 키포인트를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가정에서는 이 인스턴트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에 아이들의 입맛이 적응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고 또 다양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습관을 좀 들여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